이게 모델이 뭡니까? 요번에 들어왔는데요. 제나이저 EW112P? 근데 제가 이거 테스트 해보니까 음질 거의 예술이에요. 이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8월 31일까지가 원래 65만 원이었는데요. 네. 행사 들어갔어요. 지금 40만 원대. 이게 송신기랑 수신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랑 같이 비교해봤거든요. 그게 뭐죠? 소니까 D21? UWP D21? 네. 그거랑 해봤는데 그거보다 모르겠네.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마이크로 네, 이걸로 한번 알겠습니다. 카메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쩐 일로 영상을 키게 됐습니까? 저번 때 그 100만 원대 카메라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 그래서 하다가 200~300만 원대로 한번 해보면 낫지 않을까 해서. 등급으로 치면 한 단계 한 스텝 정도 윗 등급인가요, 그러면? 네, 두 단계? 두 단계 정도. 네. 근데 100만 원대도 200~300만 원대 만들 수는 있어요. 렌즈 바꾸면 되잖아요. 아, 렌즈를 100만 원 이상으로 맞춘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이 그냥 200~300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거. 그리고 왜 미러리스는 사실 영상이 좀 특성화돼 있다고 해도 그래도 좀 사진에 좀 특성화돼 있는 모델이 있고 또 영상에 특성화돼 있는 모델이 있거든요, 구분이.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고 제품 뭐 소니나 파나소닉이나 캐논이나 몇 가지 정도 니콘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정도 추천해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소개해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오늘은 200~300만 원대 카메라 소개 영상인 거. 네, 200~300만 원대도 있는데 뭐 맞추려면 500~600만 원대까지 다 맞출 수 있죠. 그래서 근데 그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완성도 있는 제품을 하신다 그러면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제품은 있을지 몰라도 싸고 좋은 모델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100만 원대도 많이 찾으시기는 하는데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영상에 어떤 목적이 있다, 사진에 어떤 목적이 있다, 아니면 둘 다 있다. 근데 좀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접근이 200~300만 원대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럼 바로 가보시죠. 네. 캐논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캐논으로 사진용으로 접근하신다 그러면 R8이요. 네. R8에 2405 정도 하시면 사진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영상에서는 좀 떨어져요. 아, 사진은 괜찮고. 네. 근데 보통 무난하게 접근하시는 게, 물론 전문가분들은 더 윗버전 뭐 R6 마크2나 R5 마크2를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R8에 2405 L렌즈 정도 하시면 무난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가격대가 300만 원대가 넘어가요. 네, 근데 제가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300만 원대가 넘어가는데 우측 손돌림 방지가 안 돼 있어요. 그 사정없이 흔들립니까? 그렇죠. 렌즈에서 손돌림 방지는 되지만, 근데 그 우측 손돌림 방지가 영상에 적용되는 거지 사진에 적용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건 렌즈에서만 이제 손돌림 방지를 해주는데 배터리도 소용량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들었어요. R8 처음에 나왔을 때 짐벌 사용하면 된다. 아니, 그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짐벌 사용하면 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제 개인적이에요, 이거는.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하면 일단 부피가 엄청 커지잖아요. 비용적인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영상 시간, R8 같은 경우는 영상 시간 짧죠. 그리고 배터리 일단 소용량이고. R10이랑 R50에 들어가는 E17이라는 배터리 있어요. 그게 들어가요. 그 소용량 배터리. 네, EOS RP에도 그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저라면 이 모델이 아니라 여기다가 대용량 배터리 집어넣고 좀 경량화 시키고
우측 손 떨림 방지 집어넣어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R6 마크2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된다. 그렇죠. 근데 R8 다음에는 R6 마크2예요. 바로 위로 방법이 올라가는 게? 없어요. 네. 지금 나오는 모델 중에서는 캐논에서는 R8 다음에 R6 마크2예요. 근데 여기에 R6 마크2나 보시면 물론 좋은 결과물을 원하시는 분, 더 좋은 결과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렌즈도 하시고 그 다음에 2470도 하시고 하지만 2405가 제가 봤을 때 처음 쓰시기에는 괜찮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OS R8에다가 2405를 하시게 되면 F4요. L렌즈를 하시게 되면 금액이 300만 원대가 넘어가요. 근데 이제 300만 원대가 넘어간다는 그 기준이 새 제품 기준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중고를 안 하다 보니까 새 제품 기준인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소니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A7C도 있고 A7C2도 있잖아요. A7C2도 있고 여기에다가 2405, 2470을 물리셔도 되지만 요 정도?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진 영상 완성도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R8보다는 더 낫다고 봐요. 완성도는요. 근데 이제 물론 이 손님들이 선택을 하실 때 색감을 많이 보시죠. 근데 또 이런 전제 조건도 있잖아요. 후보정을 한다? 그러면 또 그렇게 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허들이 사라져 버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후보정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원본이 잘 나오는 카메라.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캐논이랑 니콘이랑 소니랑 색감이 틀리죠. 네네. 그리고 그 가외로 들어가면 루믹스랑도 좀 색감이 틀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카메라 한두 번, 두세 번 써보셨던 스냅용으로, 전문적으로 말고요. 스냅용으로 찍으시는 분들이 갈아타시는 게 후지필름? 필름 시뮬레이션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번에 루믹스에서 보면 S5나 S5 M2X 보면 롯되잖아요. 네. 편집 파일 쓰실 수 있죠. 그게 처음부터 선보정도 할 수 있고 나중에 후보정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쓰고 있는 GH7 같은 경우, 찍고 있는 GH7 같은 경우는 그거 되죠. 뭐죠? 아리. 저번 때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 아리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 게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메리트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과연 얘기고, 소니랑 캐논이랑 니콘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진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거는 니콘이요. 니콘. 네.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손님들이 제가 항상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사진이랑 영상 비율 중에서 어디가 더 높냐고. 그러면은 사진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으신 분들은 캐논 아니면 니콘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영상 비율이 그나마 조금 더 높다. 그러면 소니를 찾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런 보면. 경향이 있구나. 그런 네. 건가?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에 A7C2나 A7C가 영상이 70%고 사진이 30%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풀프레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진에도 영상에도 완성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분이 이거 가연 얘기인데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파나소닉 루믹스가 소니 캐논보다 AF 속도가 빨랐으면 빠르지 느리지 않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대체적으로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게 소니 캐논이 좀 빠르다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네. 거기서 소니 캐논이 빠르다라는 거는 R6 마크2나 A7C2나 이런 모델들이겠죠. 네, 그런 게 이제 AF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그 A7C2 위상차 AF 되잖아요. 그렇죠.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다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초점 하나 안 놓치죠. 예전에 기존에 나왔던 미러리스 조금 구형 버전들 보면은 얼굴만 잡아주죠. 얼굴만.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만약에 무대 영상을 찍으신다고 뮤지컬이나 무대 영상을 찍으시는데 배우 얼굴 막 찍잖아요. 뒤돌았을 때. 그렇죠. 아니면 무대 뒤로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못 잡아주고 지가 헤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위상차 EF는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바로바로 잡아주는데 이번에 S5 M2랑 S5 M2X가 4월인가 5월 달에 그 펌웨어 업데이트 되면서 굉장히 AF 속도 빨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저번 때 그 잠수교 가갖고 야간 촬영했을 야외 때, 촬영에 야간 촬영했을 때 네. 그 러닝 뛰시는 조깅이라고 하나요? 네, 조깅 러닝. 조깅 하시는 분이
분명히 제 눈에는 안 보였는데 GH7이 계속 잡아줬잖아요. 아 맞아. 디스플레이에서는 안 보였으나 네, 아니 내 눈에 안 보였어. 아 눈에도 제 육안으로 안 보였는데 얘는 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노화 현상이 있으니까 노안이니까 제 눈에는 안 보였는데 얘 그 액정 화면상에서 계속 박스 형태로 잡아주고 있었거든요. 우리 그 편집한 영상에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특성은 물론 캐논이나 소니나 니콘이나 그 풀프레임에는 어느 정도 완성도들은 다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호불호도 많이 갈리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색감도 많이 보시지만 그립감도 보시고 디자인 보시고. 근데 대부분 처음 선택하시는 분들이 뭐 정보를 유튜브나 그 네이버 리뷰나 이런 데서 많이 얻으시잖아요. 네. 얻으실 때 대체적으로 지금 비율 흐름상으로 보면 소니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소니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무난하게 캐논. 캐논. 네, 그러면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거 말고 다른 제품군은 없습니까? 소니의 A7 M4요. M4는 뭐? A7 M3 단종됐잖아요. 네네. 근데 가끔가다 찾으시긴 하는데 A7 M4. 이게 M4구나. 네. 근데 저도 인정하는 모델 중엔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디자인 좋아하는데. 심플한 거. 네. 근데 작기는 C2가 더 작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거 C예요 지금. C나 C2나 생긴 건 비슷한데 C2가 살짝 이 그립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뭐 그립감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네. 그 다음에 A7 M4. 네, 완성도 있다고 봐요. 여기다가 스튜디오에서도 많이 쓰시죠. 상업용으로도 많이 쓰시고 워낙 많이 쓰시는 모델이다 보니까 A7 M4에 2470 GM2 아니면 2405. 근데 아까 제가 A7 C2에다가 2405 장착했잖아요. 네. 근데 바디는 작아요. 근데 렌즈는 생각보다 커요. 그렇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미러리스는 쓰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엔 또 2405 많이 안 찾으시고 2070 찾으세요. 2070 굉장히 많이 경량화 시켰거든요. 경량화 시키고 F4예요. 그러니까 20mm로 풍경 촬영 같은 거 하시면은 웬만한 건 다 커버가 되겠죠. 105mm까지 굳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보통 한 번에 끝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단렌즈나 필요하신 렌즈들 뭐 1635라든가 필요한 화각을 찾아가는 거구나. 그렇죠. 그거 찾아가시고 전 메인에 충실한 거 바디랑 기본 렌즈 그게 충실한 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 조금 경량화 시키고 좀 작게 해서 스냅용으로만 A7C나 C2를 스냅용으로 찍으신다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셔도 되죠. 뭐 50mm 점팔 장착해버려도 되죠. 뭐. 아예 그냥 그러면 단렌즈. 되게 가볍잖아요. 무서워. 네. 이게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스냅용으로 찍기도 괜찮지 않으실까요? 이 정도면 또 수입을 대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이즈가 그 번들로 나오는 2860 렌즈랑도 비슷해요. 근데 아쉬운 점이 F4에서 5.6이기도 하지만 28이잖아요. 그래서 28이면 좀 답답하지 않을까? 화각이. 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그럴 거면 조금 2070 F4가 얼마나 완성도가 있는지는 뭐 워낙 좋다고 광고는 하지만 근데 파나소닉 루미스는 S5M2나 S5 M2X나 요번에 신형 나온 S9이나 번들이 2060이잖아요. 괜찮아요. 20mm 화각이잖아요. 네. 근데 저 그거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보거든요. 20mm, 50mm, 35mm 다 커버할 수 네. 있으니까. 일단 매력이 있는 게 20mm잖아요. 그렇죠. 렌즈 밝기도 F3.5에서 5.6이거든요. 나쁘지 않네. 네. 그리고 가격도 싸요. 대충 얼마 정도? 한 40만 원대. 괜찮네. 네. 싸네. 괜찮아요. 뭐 출고가는 79만 8천 원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40만 원대.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물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캐논이나 소니나 루믹스나 2405는 다 커요. 2405는 대부분 아까 어디 갔죠? 얘도 2400. 2405는 대부분 2405는 이 사이즈. 크네. 네. 그죠? 그래서 조금 무겁다. 네. 근데 한 손으로 잡기에는 뭐 근데 예전에 뭐 사실 DSLR 오디마크 4에다가 2405, 2470 물린 거보단 낫죠. 많이 가벼워지네. 네, 많이 가벼워지긴 했죠. 네. 그리고 Z6-2요.
요거 한 대 월요일 날 진열을 해 놓으려고 했는데 Z6 2 2470 F4 키트예요. 요번에 Z6 3 나왔거든요. 네, 3도 뭐 영상에도 어느 정도 괜찮고 이게 되게 거창하게 돼 있다. 와, 제작품 언박싱 했잖아요. 이렇게 보호 필름 붙여져 있네요. 아, 기본으로 붙여져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떼야 돼요. 안에 먼지 들어가고 지저분해져요. 좀 느낌이 할아버지 카메라 같아. 생각해보니까 캐논이나 니콘이나 다른 브랜드는 이런 보호 필름 안 붙여져 있는데 붙여져 있네. 네, 2470이요. 근데 기본 번들 킷인 거죠? 네네. 근데 되게 단단한 맛이 있어요. 2470 F4. 좀 단단하고 바디는 그렇게 무겁지 않거든요. 네, 우측손 돌림 방지. 소리로 확인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여기 조리개창 들어가 있죠. 소니나 캐논에는 R6 마크 2, 좀 고급 상위 기종들만 조리개창 들어가 있는데 조리개창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틸트만 된다는 거. 네, 틸트만 된다는 거. 수입을 해놓으면 조금 더 사용자들이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점은 되게 아쉬워요. 이게 사실 뭐 틸트 만들고 수입을 만드는 게 무슨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없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이미 것도. 나와 시중에 있는 그렇죠. 기술인 건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워요. 근데 그 찍는 맛도 있어요. 찰칵찰칵 소리가. 아, 니콘 감성 있죠. 네, 제가 마지막 모델 뭐 썼는지 아세요? 저 대표 후지 필름 쓰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6년 전에 맨 마지막으로 썼던 게 니콘 D5예요. D5에 2470에 1424에 70200 다 썼거든요. 네. 다 좋았어요. 근데 너무 커. 너무 무겁고. 너무 커요. 그리고 D5에 70200 하시면 어깨에 이렇게 메고 다녀야 돼요. 무거워서. 네, 근데 결과물은 거의 예술이에요, 진짜. 연사 예술이고, 야경 촬영, 저조도 촬영, 예술이에요. 근데 좋은데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못 쓴다? 후지 필름? 네, 후지 필름으로 갈아탄 지 한 5, 6년 됐죠? 네, 요거 괜찮고요. 보급형으로 Z5 있어요. G5. 네. 요거보다 살짝 아래다. 네. 근데 결과물은 그렇게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G5나 기본 번들은 2470이에요. 괜찮네. 네네네. 근데 이런 질문 하세요. G5가 나요? G6-2가 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해도 되나? 여기 되시면 그냥 6-2 쓰세요, 그래요.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단순하게 추천을 해드려요. 좀 예산이 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이뻐져. 뭐, 지금 대표적인 모델은 니콘슨 G5, G6-2, G6-3 요번에 이제 나온 거. ZF도 많이 문의는 하셔요. ZF? ZF는 디자인 때문에 문의 많이 하시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생긴 게 있어 보여요. 또 필카 같은 느낌 딱 나고. 그게 무슨 필름 카메라, 니콘에서 무슨 필름 카메라, 모르겠어요. 그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디자인이 바뀌었다, 디지털로 바뀌었다, 그렇게 한 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디자인적으로 조금 고급스럽게 레트로 느낌 나면서 필카 느낌 나는 게 사실 대표적인 게 뭐죠? 후지 필름이죠. 혹시 그러면 대표님 지금 후지 필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카메라 구경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는 근데 요번에 다시 한 번 더 근데 얘는 후지 스타일은 아니에요. 디자인은? 네, 후지 스타일은 아니고 지난달에 제가 바꾼 거 GFX 50S2. 네, 이거 중형 센서 들어가 있어요. 중형 센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더 센서 큰 이게 건가? 센서가 보시면 포서드, 크롭, 네. 풀프레임, 그 다음에 중형 센서죠. 네, 크죠. 크긴 근데 크게 우리는 꽉 차네. 지금 찍고 있는 게 GH7 포서드로 찍고 있죠. 네, 포서드로 네. 얘가 뭐죠? 2400. A7 M4인가요? 네. M3. M3예요? 네. 그럼 M4로. M4에 보면 차이가 나네. 네, 크죠. 네, 차이가 납니다. 네.
아 근데 집 그 중형 센서 사용하시는 또 층이 있어요. 의외로. 일단 이걸로 아까 이거 찍어보면 얘만의 매력이 있어요. 아 저조도에서 거의 예술이에요. 나중에 그것도 한번 찍어봐야 되겠네. 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영상 포기해야 돼요. 얘는 영상 포기해야 돼요. AF 속도 말도 안 되게 느려요. 근데 거기다가 우측 손떨림 방지를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영상 찍을 것도 아닌데. 아니 얘가 이 제품이 얘 하니까 자꾸 낮추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영상이 무비 무비 스틸. 네, 무비 맞추고 무비 맞추고 네 FHD 30프레임이에요. 60프레임도 안 돼. 4K도 안 돼. 근데 얘를 쓰는 이유는 뭐죠? 아,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그렇죠. 필름 시뮬레이션. 아, 후지 필름은. 네, 필름 시뮬레이션. 이게 필름 시뮬레이션이 필터라고는 아니죠. 필터 기능은 따로 있잖아요. 그 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필름 기술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름 시뮬레이션. 그 필름 시뮬,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케이스인데 저는 그 후보정을 안 하잖아요. 그냥 원본이 좋은 카메라. 그래서 원래 제가 쓰고 있는 게 프로3, 그 다음에 T4, 그 다음에 S20, 그 다음에 E4. 근데 많이 쓰는 거는 프로3랑 T4를 많이 쓰게 되죠. 근데 프로3는 사실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뭐 액정도 이렇게 되고 뭐 하여튼 되게 불편해요. 손떨림 방지도 안 되어 있고 배터리 사용 시간도 짧고. 근데 그 매력이 있어요. 디자인에서부터 나오는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해서 쓰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거는 T4. T5가 조금 더 작아지긴 했는데 저한테는 T4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거는 프로3랑 T4인데 요번에 이제 8월 달에 바꾼 게 GFX 50S2. 네. 이 모델. 네. 근데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쵸? Z6 II. 아, 그러네. 바디 네. 두께감 차이가 많이 나죠. 커요. 네. 이게 A7M4. 네, 커요. 근데 무게감? 아, 2860 기본 렌즈죠. 아, 얘 3570 기본 렌즈거든요. 살짝 무거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간단하게 중형 센서 그리고 필름 시뮬레이션.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형 센서라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S5M2, S5M2X. 지금 GH7으로 찍고 있잖아요. 네. 근데 포소드잖아요. 네. 근데 GH7을 찾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정말 영상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상을 좀 전문적으로 찍고 싶어서 유튜버 하시는 분들한테 GH7을 몇 번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반응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맛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좋아요.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 이건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 좋아요. 근데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S5M2X랑 추천을 해드릴 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사진도 찍어야 되고 영상도 찍어야 된다. 그러면 S5M2나 X로 해드려요. 네네, X 맞아. 네. 근데 영상이 거의 한 90%, 80% 된다? 그러면은 GH7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좀 빠져나갈 구멍일 수도 있는데 GH7에 제가 20mm나 1.4, 140이랑 오늘 100에 400에 나갔거든요. 제가 사진 찍어 봤어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조도에서 찍어봐야죠. 저조도에서는 당연히 풀프레임보다 떨어지겠죠. 포서드 방식에 대한. 네, 그 한계점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영상에서는 기가 막혀요. 저도 인정하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저도 사실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선 제가 사실 세 발을 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봤을 때 좋다. 네, GH7 진짜 완성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웹툰처럼 드라마 찍으시는 저희 단골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웹툰 같은 거 하시나? 네, 제가 그분이 캠코더로 10년도 넘은 캠코더로 제가 그분
찍은 유튜브를 봤는데 와 이분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CX550인가 그랬어요. 10년도 넘은 모델 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드라마를 해갖고 모델 배우분들 섭외해가지고 그걸 올린 거예요. 이건 완전 상업용인데? 그래서 제가 GH7 소개시켜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편집도 저보다 당연히 전문가실 테고 감독을 하실 정도면 그래서 보면은 그분은 연극 배우분들을 섭외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국 배우분들 연기하실 때 와 정말 어색하지 않게 에너지 있게. 예. 맞아. 예. 근데 그 감독님이 제가 봐도 되게 꼼꼼하신 분이기는 해요. 그걸로 이제 GH7을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와. 그거네. 그 순풍에 돛을 다는 느낌이라고 하나? 근데 그런 분들한테 모델 잘못 시켜 드리잖아요. 욕 먹어요. 예민하시고. 네. 이게 상업용이잖아요. 맞아. 상업용으로 하시는 건데 그분들한테 이상한 모델 뭐 바란스 안 맞게 뭐 좀 영상 30분 하고 수도되는 막 이런 모델들 추천해드리 좋다고 그거 하면 욕먹죠. 욕먹지. 근데 CX550으로 그 정도의 영상 퀄리티를 그러니까 이게 거의 편집으로 땜빵하신 거예요. 와 능력 좋으시다. 네, 능력자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GH7은 한번 써보십시오. 근데 편집 안 하고 올린대요. 기본적으로 받쳐주겠다고. 네, 편집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르기만 해갖고 올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화면이 두 분이 나오는데 한 분 계속 바뀌어요. 야, 이거 엄청난 노력파다. 배우들 고생 많았겠다. 그랬던 일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GH7은 영상에서는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요. GH7 박스. 네. GH7, 그 다음에 S5 M2X. 얘네는 컨셉이 S5나 S5 M2나 S5 M2X는 생긴 게 비슷비슷해요. 맞아요.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S5 M2랑 M2X는 여기 가생에 펜이 달려 있어요. 저의 장점이 뭐죠?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직접 그렇죠. 만져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좋다, 뭐 광고 이렇게 해갖고 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물론 그거보다는 제가 직접 테스트해보는 거, 직접 만져보는 거. 그러면서 이제 장단점을 발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어느 기계에는 맞고 어느 기계는 안 맞는 경우 있어요. 그렇지. 네. 호환성 문제도 있고. 네, 호환성 문제도 당연히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자 유튜브를 하는 거고. 네. 근데 S5 M2는 위상차 EF, 그냥 S5는 위상차 AF 안 되니까 사실 영상에서는 얘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울렁증이 있어요. 울렁울렁 돼요. 사진이 그러니까 영상이 영상에서. 예, 초점 못 잡아주고 살짝 헤맬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 뭐, 사진에서는 별 그렇게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사진에서는 그렇게 문제 없거든요. 근데 S5, M2, M2X 다 해결했잖아요. 위상차 EF 다 되고. 맞아. 그리고 S5, M2로, M2X인가? M2X로. 제가 왜 그거 있죠. 스마트폰용 보조 배터리로, 이게 C 대 C거든요. C2C. 네, C2C인데 USB 대 C로 하면은 배터리가 줄어드는 게 보여요. 출력은 100이고 입력이 70이 되는 거죠. 대신에 배터리 하나로 만약에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C2C로 하시면은 1시간 30분 정도로 늘어나는 것 뿐이죠. 네, 100대 100은 안 되죠. 근데 여기다가 배터리 넣어놓고 얘를 하면 100대 100이 돼요. 배터리가 안 줄어들어요. 그 무제한 차량은 얘만 배터리가 충분하면. 무제한까지는 안 해보고 제가 3시간 반까지는 테스트 해봤어요. 와, 너무 충분하죠. 네. 근데 과열도 별로 안 돼요. 팬이 있어서 그런가? 네. S5는 열 받을 거예요. 근데 S5 M2X랑 S5 M2X M2는 열 안 받고 그냥 계속 촬영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와, 그리고 GH7도 제가 오전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도 굴려봤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제가 한 30-40분 촬영 러닝하고 있는데 네. 별로 안 뜨겁습니다. 네. 별로 안 뜨거워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파나소닉 루믹스 판매해서 욕먹은 적은 없어요. 와, 근데 200-300만 원대 카메라를 둘러보는데 종류가 생각보다 좀 있네요, 그래도. 네. 여기다가 렌즈가 하나 바뀜으로써 뭐 소니는 2470 GM2 바뀜으로써 이제 가격대가 200-300만 원대가 아니라 400만 원, 400만 원 이상으로. 300만 원대 뭐 넘어가려면 얼마든지 넘어가죠. 그렇게 조합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냥 바디 하나, 렌즈 하나. 근데 기준을 죄송하지만
소니에서는 2405 아니면 2070으로 잡았고요. 네. 그리고 뭐 니콘 같은 경우는 기본 2470 번들 F4로 잡았어요. 네, 그냥 무난하거든요. 얘도 2470 F2.8 하면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캐논의 70에 200, 소니의 70에 200, 니콘의 70에 200 이게 사이즈들이 조금 그람수나 이런 부피나 조금 차이 날 수는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조금 무리가 가는 거는 파나소닉의 70에 200. 무겁고. 말도 안 되게 무거워요. 걔는 거의 뭐 쇠덩이, 예, 그거는 쇠덩이 수준이에요. 네. 근데 나머지 번들에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카메라 보고 오시는 금액대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보통 2, 300만 원대 아니면 3, 400만 원대고요. 그렇죠. 근데 100만 원대 제품이 사실 몇 가지 없잖아요. 사실 100만 원대에서 완성도 있는 거는 A6400 소니. 그다음에 캐논 뭐 R10, R50 그것도 괜찮고. 아, 그거 괜찮죠? 아까 그거 뭐였죠? G100? 아니요. 알파? 캐논 RP에다가 2405 있잖아요. 아. 근데 2405 F4로 하면 금액 너무 비싸지잖아요. 네. 근데 F4에서 7.1짜리 그 STM 있잖아요. USM 가변? 말고 가변으로. 그거 괜찮던데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물론 다른 풀프레임에 비해서는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는데 가격 대비 좋은 네, 거죠. 가격이 싸니까 그렇죠. 가격이 착하니까. 그렇게 조합하는 거구나. 네. 예전에 얼마였어요? RP가 바디가 얼마였는데요? 가격 엄청 많이 낮춘 거죠. 그래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네. 캐논의 느낌을 원하신다 그러면 R8이. 저는 개인적으로 네, R10이나 R50보다 RP에다가 2405 가변 렌즈 F4에서 7.1짜리 추천드려요. 아니면 50mm 1.8 35mm도 하셔도 되지만 35mm 금액대가 조금 더 나가다 보니까 EOS RP에다가 50mm 1.8 정도만 하셔도 네,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재밌네. 네. 야, 이거 얼른 편집해가지고 얼른 올려야 되겠다. 네. 거의 끝났죠. 뭐. 재밌었어요. 네. 오늘도 제가 인사말 그냥 오늘 할게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거 우리 같이 준비해서. 네, 준비해서 또 뵙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